전국에서 난로 기승인 자동차 절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연방정부와 업계, 국경관리국 등 사법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합동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캐나다에선 한 해 자동차 9만여 대가 절도나 강탈에 의해 도난되며 이들 대부분은 해외 중고시장으로 밀반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관련 피해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도난으로 피해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연방정부가 자동차 절도와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2,8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밀반출되기 전에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는 이를 위해 국경관리국의 단속 업무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국경관리국의 단속이 허술한 데다 이들 대부분이 기초교육 이외에 전체 필수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관은 3년 일했는데 최근에서야 기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금을 투입해 도난 차량을 실은 컨테이너에 탐지, 검색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도난 방지 기술 설치 독려를 위한 제조사 인센티브 이외에 절도범이 사용하는 특정 기술을 차단하고 해외 업무 파트너들과 협력해 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자동차 절도는 특히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또한 범죄 조직도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절도와 밀반출이 급증하자 연방보수당은 현 정부의 잘못된 관리를 지적하며 자동차 절도죄에 대한 형량을 늘릴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가 도난 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훔친 차량을 다른 국가로 옮기기 수월해지자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여긴 조직 범죄 집단이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인터폴은 캐나다를 차량 절도의 주요 발원 국가 중 하나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끝없이 오르는 데 반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냐 아니면 집 장만이냐를 두고 고민이라면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주카사가 발표한 보고서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카사는 일정 기준을 토대로 전국 26개 도시의 임대료와 모기지를 비교했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재산세 등 추가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12월 벤치마크 가격에 임대료는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의 평균 가격이고 모기지는 25년 상환에 20% 다운페이, 4.84%의 5년 고정 모기지 기준입니다. 그 결과 매니토바주 위니펙과 서스케초원주 리자이나, 퀘벡주 퀘벡시가 모기지와 임대료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위니펙은 임대료가 모기지보다 더 비쌌고 리자이나는 62달러, 퀘벡시도 54달러 차이만 보였습니다. 엘버타주 에드먼튼도 임대료와 모기지 차이가 적었고 헬리팩스와 몬트리올, 세스카툰은 최대 500달러 차이가 있고 캘거리와 온주 킹스턴, 런던 오타와도 600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와 온타리오 토론토 등 집값이 높은 주요 도시들은 모기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밴쿠버는 평균 집값이 117만여 달러에 임대료와 모기지 차이가 2,200여 달러이고 서리는 2,600여 달러, 빅토리아도 1,500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토론토는 107만여 달러에 임대료와 모기지 차이가 2천여 달러이고 벌링턴과 미시사가 등도 2,000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수치는 단순 액수 비교로 사실 임대냐 내 집이냐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운페이먼트는 가장 큰 장벽으로 온주의 젊은 층이 20% 다운페이를 모으려면 2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은 더욱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카사에 따르면 집값이 비싼 지역에선 집주인이 임대료를 더 올리게 되고 세입자들은 임대료 부담이 커도 비싼 집값에 임대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리치몬드일의 한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들 중 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1세 남성과 36세 여성, 그리고 생후 5개월 된 아기입니다. 이들의 부검은 끝났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욕지역 경찰은 이들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4시 15분 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지인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는 건데 이번엔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아기를 포함한 3명의 가족이 이 주택 지하에 살았고 메인 층에는 다른 가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리치몬드 일에서는 지난 월요일에도 또 다른 주택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온타리오주 브램튼 칭과쿠시 로드 동조 볼페어드 드라이브에서 차량 한 대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남성 1명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오고 2명은 차에 갇혔으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응급구조대가 심폐소생술 등을 펼쳤으나 남성 3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전 차량이 과속 질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목격자나 대시캠 영상을 가진 운전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토론토 전역에 가시거리 제로에 가까운 짙은 안개가 덮이면서 안개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정오 이후 해제됐으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역엔 블랙아이스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연방 보수당 지지율이 계속 1위를 차지하는 데 반해 자유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텃밭으로 알려진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905 지역은 보수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토론토에서도 자유당 대신 신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 역시 보수당과 신민당 지지도가 크게 오르면서 자유당이 표를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발표된 나노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수당 지지율은 40%로 24.7%에 그친 자유당의 15%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선거 때와 비교하면 보수당은 6.3%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자유당은 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신민당 지지율도 이전보다 2.8% 상승 20.6%에 달해 자유당과 단 4%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퀘벡 블록당 7.4%, 녹색당은 2.8%이며 연방 총리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가 35.1%로 가장 높고 저스틴 트루도 현 연방 총리는 20.8%, 자그 및 싱 시민당 대표는 13.8%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의 3대 통신사이자 미디어 그룹인 벨 캐나다가 기자를 포함해 모든 직급에서 4,800개의 일자리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벨 미디어 직원의 6%를 포함한 전체 인력의 3%를 정리해고한 회사는 이번엔 9%에 달하는 일자리를 없애고 또 45개 라디오 방송국도 7곳에 매각하기로 하는 등 1년도 안 돼 두 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해고 통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방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너무 더디다고 지적한 회사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엔터테인먼트와 뉴스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장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V 내셔널 뉴스와 CP24 스포츠 전문 채널 TSN 등을 운영하는 벨 미디어는 일단 구조 조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경영진 규모를 줄이고 임원 급여도 동결했다며 지난해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1억 4천만 달러, 뉴스 관련 부서도 연간 4천만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멜라니 졸리 연방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차 통화하고 한국과 G7의 협력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통화에서 양국 관계 전반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영내 및 세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졸리 장관은 내년에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캐나다가 G7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협력 기회를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그동안 캐나다가 불법 해상환적 감시 등을 통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했으며,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며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